예, 이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꿈과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도 이제 전기요금을 인상을 시작으로 공공요금의 도미도 인상이 예상돼서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새해 민생 경제 전망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조금 전 리포트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시민들의 이제 소망을 들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고물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전기요금도 이제 한참 오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오르는 겁니까? 네, 일단은 킬로와트 시당 13.1원이 인상되니까 예. 인상률로 보면 9.5%, 10%에 육박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네. 40여 년 만에 최대폭 인상인데 우리 과거 1970년 네. 석유 파동 때 그때 두 자릿수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버금가는 인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욱이 이제 가정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산업용 또 농가에서 쓰는 전기도 같이 오르게 되는데요. 주택용만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4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이 307kWh입니다. 네. 이걸 기준으로 보면요. 월 평균 한 4,000원 네. 정도가 오른다고 보면 되고요. 청구액 기준으로 보면 이제 52,000원대에서 이제 57,000원, 58,000원, 5만 원대 후반대까지 오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또 세금도 붙죠. 네. 부가세라든지 각종 기금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가게에서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작년에도 전기요금 세 차례에 걸쳐서 15% 올렸거든요. 작년 4분기에 올린 인상액이 2,200원 정도였습니다. 이번 1분기에 따지고 보면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이게 물가 인상률에는 한 0.15%포인트 정도 오르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이 오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전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고는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일 쇼크 이후 40여 년 만에 최대폭의 인상이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은 일단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전기 발전을 위해서 들여오는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수년간 걸쳐 사실 계속해서 오른 면도 있고요. 작년에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 측면이 막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더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전기 발전량의 3분의 2 정도를 이제 LNG 그리고 석탄 발전을 통해서 공급하는데 그 수입가가 1년 사이에만 2배 넘게 올랐거든요. LNG 가격만 놓고 본다면 2020년 그러니까 3년 전과 비교하면 7.7배. 작년 2021년과 비교하면 1.8배 이렇게 올랐고요. 석탄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5.9배, 2.6배 이 정도 올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한전이 도매로 사오는 전기 S&P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년 사이에 4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한정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면이 있었죠. 지난 3분기까지 영업 적자 21.8조 원으로 집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보통은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한 번에 한 4~5% 정도씩 나눠서 올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9% 넘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적자를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한전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런 데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한전이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냐. 이게 지금 50kW 시당 51.6원을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13.1원 올렸잖아요. 만약 그 기준만 놓고 보면 차액을 어쨌든 올해 나눠서 비슷하게 올리게 될 텐데 그러면 뭐 사실 가게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 부담은 더 커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한꺼번에 9% 오른 게 물론 한전의 적자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적 적자. 그렇죠. 네. 이게 누적 적자니까 그동안 올려야 됐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맞습니다. 계속 누적 적자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올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누적 적자분을 그동안은 어쨌든 눌러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상 더 이상은 이대로 눌러올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나마 그래도 물가 상승분, 물가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서 억제한 게 이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이후에 추가 인상이 지금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네.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해 첫날부터 휘발유 값도 올랐습니다.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값 전날보다 리터당 평균 11원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은 유류세 인하율이 올해부터 이제 37%에서 25%로 낮춰지지 않습니까? 예. 이 영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뭐 한 10원 정도 올랐지만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반영이 될 거예요. 지금 주유소에서 갖고 있는 재고분들도 이제 시차를 두고 유류세 예. 인하분이 이제 낮춰지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지금 리터당 결국 100원 정도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예.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지금 국제유가가 작년 하반기 예. 들어서 그나마 좀 안정되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안정된 요인이죠. 네. 기름값 역시 각종 비용 인상으로 전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역시 또 기름값 인상은 같은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네. 취약계층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휘발유 값만 영향이 있는 거죠. 뭐 경유나 등유는 뭐 기존의 가격과 비슷한 거죠? 아니, 근데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정이 돼 있지만 언제든 또 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오펙이 감산 조치를 지금 실행하지 않고 감산 조치 예. 계획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또 등유 보일러도 많이 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든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네. 보여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택시 요금도 오르고 네. 뭐 버스 요금도 오른다고 하는데 뭐 이게 시민들로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안한 상황밖에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주머니 사정이 점점 얇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 요금은 이미 이제 1일자로 올랐죠. 예. 3,800원에서 기본 요금 4,800원으로 인상이 됐고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이 이제 2분기부터 네. 인상분이 적용되는데 300원씩 인상 추진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각 지방 광역단체자치 수준에서 다 지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상하수도 요금도 오른다고 지금 지자체에서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서민들의 예. 지갑을 얇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예. 네. 네, 전기료, 휘발유가, 뭐 교통요금, 공공요금 다 같이 오르는데 정부가 이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5%로 예상을 했고요. 한은도 이와 비슷한 3.6%로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수치로는 잘 체감이 안 되는데 네.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네. 7, 8년 정도 물가 상승률이 1%대였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우리 경제가 감당하는 그 물가 상승률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 근데 저희가 연간으로 봤었을 때 5.1%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말로 많이 그러니까요. 오른 거죠. 올해 3.6%, 뭐 3.7% 예. 전망된다고 하는데 5%대보다 꺾였다고 해서 이게 뭐 사실 이게 물가가 그러면 좀 덜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사실 체감 물가는 훨씬 올해 더 크게 나타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3.7%가 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이제 그만큼 받쳐주면 네. 시민들의 이제 체감은 예. 그만큼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경제 성장률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죠, 올해는. 네, 지금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요, 1%대 성장률 그러니까요. 전망치 내놨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정부 성장률 전망치라는 거는 목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감안하기 때문에 좀 높게 잡기 마련인데 이번에 다시 1%대로 낮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정부도 지금 경제 상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서 이제 물가 때문에 우리 지갑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다고 하지만 사실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소득은 늘지 않죠. 그러니까요. 예,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저는 우려스러운 거는 특히 우리가 상반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에 5%대로 이루어졌던 물가 상승률이 아마도 상반기까지는 비슷하게 갈 여지가 큽니다. 연간으로 보면 3%대로 낮아질 수 있지만 연초 특히 상반기까지 놓고 보면 5%대 낮아져도 4%대 상당히 고물가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작년에 가파르게 올랐던 금리 인상 여파는 네. 올해 상반기까지도 아마 계속 지속될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아마 한국은행이 지금 계획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상반기는 작년에 가파르게 올랐던 금리 인상의 이 고통, 거기다가 물가는 여전히 높다.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자, 금리 인상 방금 네. 말씀하셨는데 네. 금리 인상을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인지가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네. 0.5를 올릴 것이냐, 0.25를 올릴 것이냐 중요한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신가요? 냉정하게 미국에 따라 좌지우지 되겠죠. 그렇겠죠. 네, 지금 미국이 작년에 4차례 우리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포인트 한꺼번에 올린 자이언트 스텝 4차례 연속 단행했지 않습니까? 물론 상승폭 자체는 줄이긴 했지만 올해 더 올리겠다라고 연준의 점도표에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상승률 목표치가 5.1%까지 잡았거든요. 그러면 더 올릴 여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준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창용 총재가 우리의 적정 수준 금리를 3.5%로 제시했었는데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사실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그게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0.25%포인트씩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3.5% 혹은 더 올라간다면 3.75%까지도 올릴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미국과 우리의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미국은 소비도 여전히 탄탄하고요. 고용시장도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이 다르죠. 소비 이미 꺾였습니다. 실질소득 작년에 이미 감소했죠. 고용시장 상황 하반기 들어서 취업자 수 증가폭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올해 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미국을 쫓아갔었을 때 그만큼 금리 인상의 파고를 버틸 체력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